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중앙신문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배달돼 있습니다.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8월 16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면은 남북 경협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 구상을 밝힌 것에 관한 이슈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했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신문들 일면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부터 볼 텐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군요. 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이 신자주선언을 했다고 말이죠. 문 대통령의 경축사 가운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에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라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기사 서두에 내세워서 말이죠. 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의 선언이다. 뭔가 뼈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자, 어제 기념식 당시의 사진 모습입니다. 어제는 그 기념식이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죠. 환하게 웃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 인상적이군요.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역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이 구상이 뭐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특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강원도와 경기도 북과 인접해 있는 이 접경 지역을 특구화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겠다. 자, 그리고 철도 구상 뭡니까? 자,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철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낸 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주변국까지 참여하는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한반도를 출발해서요. 여기 보이십니까? 한반도를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이르면 그리고 유럽까지 관통하는 이 구상을 바로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상만 본다면 지금으로서 사실 꿈 같은 게 사실이죠. 꿈이 이루어질지 주목해 보시죠.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에 붙여졌는데 1심 선고가 나왔죠.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관해서 판사들에게 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기사여서 흥미롭습니다. 의견 어떻을 것 같습니까? 갈렸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죠. 즉, 위력을 가졌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판사들의 견해가 갈린 겁니다. 자, 어떤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력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데 행사를 안 했다는 논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무죄라고 본 것이 틀렸다고 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겁박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봐야 되냐? 자칫 위력을 너무나 넓게 해석할 경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견해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김지은 씨 측은 항소를 할 계획이죠.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BMW 차량 화재 사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8.15 연휴에도 화재가 또 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도요, 또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1번째죠.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또 이렇게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혼란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쯤 되면 회사 측이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 분명히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누구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정부가 직접 실험해서 원인을 규명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은퇴자와 고소득자들 이번 개편에 대해서 불만 참 많다라고 전하고 있군요. 이번 개편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에게 신규 보험료를 부과하고요.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내리는 등 형평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동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왔는데 내는 보험료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졌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은퇴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목으로 뽑았죠. 자기 은퇴해서 지금 월 120만 원 연금으로 사는데 이 중에서 건보료만 18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중에 10%가 넘게 건보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니까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결제 트렌드에 관한 기사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결제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한데 핀테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요. 각종 신종페이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국내에서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페이코 20여 종에 달하는 페이들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QR코드 방식의 결제가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페이들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신종 페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QR코드 말씀드렸죠. 지금 전국적으로 QR코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이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핀테크와 관련된 결제들이 굉장한 시장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변화 일으킬지, 어떤 매기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속에 손하는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